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 편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의 흩어진 모습과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남자 사원들을 키 순으로 쭉 세워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가 작거나 큰 사람들은 좀 듬성듬성 있을 것이고, 이렇게 키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겠죠. 어디 이렇게 데이터가 몰려 있는지 그 밀도를 조사해 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밀도가 높고 양쪽은 밀도가 낮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그림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은 쪽에 밀도가 높은 그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밀도가 높은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 밀도가 높은 이 모양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모양을 앞으로 우리는 정규 확률 밀도 함수, 줄여서 정규 분포 함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의 그 표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이름을 써서 갑돌이는 150, 그 다음에 영철이는 160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데이터 하나하나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미지의 수라는 뜻으로 x라는 기호를 써서 x1은 150, x2는 160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데이터가 라지 n개가 있다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애는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얘는 xn은 2m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어떤 임의의 데이터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키가 180cm라고 한다면 이 아무개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무개는 xi라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xi는 180cm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이 안에 있는 임의의 데이터들을 앞으로 우리는 xi라고 쓰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i는 1부터 n까지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개별 데이터들이 즉 xi들이 평균 뮤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걸 계산해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네, 물론 여기 데이터들은 다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데이터들의 평균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175가 평균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 다음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쵸. 어떤 값 x와 그 평균과 떨어진 거리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떨어진 거리는 그 어떤 값 빼기 평균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을 이제 편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별 데이터별 편차는 다 제각기겠죠? 이렇게 큰 값 또는 매우 작은 값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머니까 이 값들은 이제 큰 편차를 가지게 될 것이고 평균 근처에 있는 이런 값들은 뭐 떨어진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편차가 되게 작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값들에 대한 편차를 다 계산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엔 뭘 계산해야 될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편차들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평균 편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 평균 편차에는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이 편차의 합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값이 평균보다 크다면 그때는 이렇게 뺀 값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어떤 값이 평균보다 작다면 그때 이 뺀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플러스 편차와 마이너스 편차 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버리면 0이 됩니다. 이때 만약 0이 안 되면 그 이제 평균을 잘못 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 이 편차 합이 0이니까 이 합을 n으로 나눠도 그때 평균 편차는 역시 0이 될 겁니다. 이래서는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될 텐데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절대값을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곱을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이제 절대값을 쓰는 게 훨씬 쉬운데 문제는 절대값의 함수는 원점에서 꺾인다는 겁니다. 그 뾰족하게 꺾이는 부분에서는 미분이 안 되죠. 미분 불가능은 이제 함수를 이해할 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대신 제곱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편차를 모두 제곱을 해서 다 더한 이 값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사실 이름을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이 값의 이름은 편차, 제곱, 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제곱합이라고 많이 씁니다. 영어로 제곱은 square이고 합은 sum이죠. 그래서 제곱합을 영어로는 sum of square, 줄여서 SS라고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제곱합을 우리가 흔히 또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 variation.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변동값이 크면 데이터의 산포는 크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변동을 가지고 데이터의 산포가 크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터의 산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더해지는 개수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이 제곱합 값은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데이터가 1000개 있는 경우랑 데이터가 뭐 10개 있는 경우랑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1000개 있는 경우는 1000번을 더해지기 때문에 이 제곱합 값이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포가 크지 않아도 데이터가 많으면 이 값은 무조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데이터가 많건 또는 데이터가 적건 상관없이 산포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동값, 제곱합 값을 데이터 개수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 개수 n으로 나눈 것을 평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합의 평균, 그래서 줄여가지고 평균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평균은 영어로 mean이었죠. mean. 그래서 mean square라 부르고요. 이것을 부르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은 영어로 variance이죠. 분산과 변동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변동은 그냥 흩어짐이라는 뜻이라면 분산, variance는 데이터당 흩어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이 크면 데이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그쪽으로 더 많은 흩어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산을 이용하면 좋은데 여기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개별 데이터들은 단위가 센티미터이고 뭐 이제 평균도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분산을 계산하면 이 제곱해서 평균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곱을 한 것 때문에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로 변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분산은 제곱 센티미터로 하고 평균은 센티미터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이 분산을 원래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그거야 뭐 루트를 씌우면 될 겁니다. 이렇게 분산에다 루트 씌운 값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표본의 표준 편차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 이렇게 계산된 이 값은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일까요? 아니면 표본의 표준 편차일까요? 네, 이것은 평균 뮤로부터 흩어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집단의 표준 편차, 즉 모표준 편차가 될 겁니다. 모표준 편차의 기호는 그렇죠. 시그마였죠. 자, 만약에 우리 회사 남자 사원들의 평균 키가 175이고 이 시그마가 5cm라고 한다면 그의 대략적인 의미는 우리 회사 사원들은 뭐 175 근처에 많이 몰려 있는데 대략 한 5cm 정도의 흔들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시그마, 이게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제조 공정을 예로 든다면 이게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작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이제 고객이 정의한 어떤 고객이 주어주는 그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규격 안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표준 편차가 크다면 이렇게 흩어짐이 크니까 그 어떤 값이 규격을 벗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조든 아니면 뭐 서비스든 대부분의 경우는 이 표준 편차 시그마라는 것이 작을수록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 시그마에서 그 시그마가 바로 이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6 시그마에서도 산포, 데이터의 산포를 줄여서 품질 수준을 높여보자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분산도 뭐 시그마처럼 어떤 기호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 분산도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의 분산이 있겠죠. 이건 이제 당연히 모집단, 뮤로부터의 분산이 되니까 모분산이라고 하고요. 모분산의 기호는 뭐에다 루트 씌우면 시그마가 되겠습니까? 맞죠?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이제 시그마가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표준 편차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